오랜만입니다. 이번에는 달리기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 중에서도 초보나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한 아주 기초 단계의 달리기에 대해 다뤄볼 겁니다. 달리기 하면 생각나는 단어들인 마라톤, 기록 단축, 심박수, 최대 산소 섭취량, 카보로딩, 젖산 수치, 인터벌 이런 거 말고 그냥 꾸준한 달리기로 체력을 유지하거나 잘하면 체중 감량을 이룰 수 있을 정도의 달리기 얘기입니다. 달리기의 가장 큰 장점은 단점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쉽고 효과적이고 안전합니다. 그리고 비교적 돈도 안 듭니다. 달리기는 별다른 기술이 그리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초기에는 꾸준히만 하겠다는 마음으로 욕심내지 않고 살살 달리면 됩니다. 부상 예방을 위해 사전 스트레칭으로 몸을 충분히 풀며 웜업을 시킨 후 뛰시고, 달리는 초반에는 자신의 페이스보다 충분히 느린 속도로 적응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속도는 보통 성인이 걷는 속도의 2배인 시속 8km를 넘지 않도록 하고, 운동 강도가 너무 낮다고 생각되면 천천히 페이스를 올리면 됩니다. 만약 달리는 중에 숨이 차오른다면 이미 오버페이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순간이 어떤 속도이든지 더욱 속도를 줄여 숨을 편히 쉴 수 있는 구간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자신에게 안정된 페이스에서는 1시간을 뛸 수 있어도 오버페이스라면 단 30초 만에 자신의 에너지를 모두 사용하고 멈출 수도 있습니다. 시속 4km에서도 숨이 차다면 3km로 낮춰서 뛰면 됩니다. 그도 힘들다면 제자리에서라도 뛰면 됩니다. 초보의 달리기에서 중요한 것은 뛰는 것이지 속도나 거리가 아닙니다. 그저 뛸을 포기한 상태로 서거나 걷지 않고 뛰는 모습을 유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어찌 보면 장거리 달리기에서 훈련의 목표는 숨을 편히 쉴 수 있는 구간의 능력치를 차츰 올리는 것입니다. 이 능력은 꾸준함으로 아주 조금씩 향상될 뿐 어느 날 문득 생긴 강한 의욕만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적으로 뱃살이 사라지는데 달리기보다 좋은 운동은 없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 체중이 느는 데다 피부에 탄력마저 없어져 늘어나는 뱃살을 줄이는 데는 달리기가 그저 좋다고 말하기엔 많이 모자라고, 그런 효과를 가장 빠르게 느낄 수 있는 유일한 운동이 달리기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장거리 달리기에 익숙해진다면 한 번의 레이스 후에 빠지는 체중과 줄어드는 허리 둘레에 만족하시게 될 겁니다.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운 문제지만 그냥 일주일에 몇 회, 몇 분 이상씩 이런 식으로 계획을 짜고 무턱대고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한 달을 유지할 수 있다면 대부분의 경우 장거리 레이스의 자격에 첫 발은 디딘 겁니다. 안전하고 평탄한 코스, 적절한 장비의 사용 이외에 안전한 달리기를 위해 중요한 요소는 사전 운동과 달리기 중의 페이스 조절, 그리고 마무리 운동입니다. 사전 운동은 본 운동 전의 스트레칭과 가벼운 달리기 등으로의 웜업 과정으로 본 운동의 효율을 향상시키고 부상을 예방합니다. 적절한 페이스 조절은 달리는 중 심신을 평온하게 유지해주는 안전한 달리기의 기본입니다. 마무리 운동은 달리는 동안 사용했던 심폐 기능을 연착시키고 수축되었던 근육들을 이완시켜 빠른 회복을 돕습니다. 때문에 마무리 운동은 다음에 이어갈 달리기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럼에도 장기적인 달리기는 골반, 무릎, 발목, 발바닥 등 다양한 부위의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흔한데, 다행히도 달리기로 생기는 대부분의 통증은 달리기를 하면서 자연적으로 치유가 됩니다. 다만 통증 부위에 붓기가 있거나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달리기 후에 통증의 강도가 더 심해진다면 증상이 완화될 때까지 쉬거나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부상 예방을 위한 중요사항을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주중 달리기 계획 중에 회복하는 날을 꼭 지정하는 것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저의 경우는 일주일 중 화, 수, 금, 토요일을 뛰고 나머지는 회복하는 날로 뛰지 않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초보의 경우라도 운동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무리 적어도 일주일에 이틀 이상은 달리시길 바랍니다. 코스 선택의 팁. 우선 집 주위의 한적한 도로, 산책로, 공터, 운동장 등 인적이 그리 많지 않고 노면이 고른 장소를 선택합니다. 추천을 드리자면 약간의 오르막과 내리막이 포함된 코스라면 더더욱 좋습니다. 우선 평평하지만은 않은 코스는 지루하지 않고 훈련 효과가 좋으며 의외로 경사로가 주는 부담 때문에 속도나 거리에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고 너무 심한 언덕은 뛰기에 힘들기도 하지만 부상의 원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적절한 난이도의 오르막을 고르셔야 합니다. 그리고 경사로 달리기에서 주의하셔야 할 것은 달리기에서는 내리막이 오르막에서의 피곤함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오르막과 마찬가지로 내리막은 내리막대로 힘들고 부상은 내리막에서 생길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제가 뛰는 코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편도 250m이고 평균 경사각은 약 2.3도, 경사도로는 4% 정도인 구간을 왕복으로 뜁니다. 이 코스는 노면이 고르고 주로가 인도와 분리되어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코스의 초반에는 경사도가 약 7%, 경사각으로는 4도의 급한 경사 구간이 있는데 이곳은 안전을 위해 주로에서 제외했습니다. 경사도나 경사각에 대해 생소하신 분들은 2도, 4도가 무슨 경사겠냐 싶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해가 쉽게 예를 들자면 남산의 오르막 경사도가 6.2%, 경사각으로는 3.5도 정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달리기에 대한 흥미로운 얘기 하나 해드리죠. 현재 마라톤 세계 신기록은 2018년 베를린에서 케냐의 엘리우드 킵초게가 기록한 2시간 1분 39초입니다. 킵초게는 2019년에 런던에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2시간의 벽을 깨고 1시간 59분 40초의 기록을 세우기도 했는데요. 정식 경기가 아니었고 공인되지 않은 런닝화의 사용과 킵초게의 기록 수립을 위해 수십 명의 페이스메이커들이 동원되었기에 가능한 비공식 기록이었습니다. 그의 기록이 어떤 수준인지 피부에 와닿게 설명을 해보자면 런닝머신 위에서 20km 속도로 2시간을 뛰면 킵초게에게 집니다. 일반적인 런닝머신에는 있지도 않은 속도인 21km로 뛰어야 같은 기록을 만들 수 있습니다. 킵초게의 풀코스 페이스는 100m를 17초 3 정도로 쉼없이 420번을 뛰는 겁니다. 한마디로 킵초게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2초 이내의 딱 3분의 1 정도의 수준을 목표로 달리면 됩니다. 이상 타투복싱 정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